자, 이번 개편 방안 중에서 네. 선생님 축소되는 것들이 많은데 아예 폐지되는 것도 있죠? 네. 바로 아예 폐지되는 게 적성고사 있습니다. 전형입니다. 네네. 예, 적성고사 이제 보는 대학이 많지 않았는데 아마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시 모집의 교과 전형이나 네. 네. 참 감히 이게 근접하기 어려운 논술 전형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네. 게 사실은 적성이었는데 네. 혼란을 줄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 전형 6개 중에서 학생들이 뭣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이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적성고사 전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적성고사 실시 초창기에는 이 실제로 학생들이 교과 학습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로 치면은 지능 검사와 비슷한 인적성 검사.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언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순수 적성을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마저 따로 준비해야 되나라는 부담을 학생들한테 주니까 교과 적성이라고 해서 현행 수능의 한 70% 정도의 난이도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성고사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나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야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했었던 전형이 있었죠. 네. 전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왜 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의아한 게 지난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제 수시와 정시 체제 개편하면서 수시가 4종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네. 특기자 전형. 네. 근데 여기도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성고사 전형이 아까 우리 윤신 선생님 말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정말 네네.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과목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네네. 하나고 그게 이제 특징으로 보면 결국 이제 대학별 교사로 분류된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네네. 대학별 교사는 적성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논술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왜 논술은 놔두고 적성고사는 갑자기 폐지를 했느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인식이 대입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인식 자체가 항상 보면 최상위권 그 학생들이나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게 마치 무슨 사생아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적성고사 폐지라고 하는 것이 폐지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야 이렇게 굉장히 전격적인 결정을 했구나. 근데 이게 보니까는 논술이 아니고 또 적성고사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혜택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갑자기 뻥 날아가는 거죠. 네. 근데 네. 거기를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적성 보는 대학이 이제 10여 개 정도 대학이고. 그렇죠. 네. 논술을 실시했던 대학이 33개 대학이 넘어가니까 일단 개수 차이에서 영향력이 좀 클 것이다. 네. 중하위권 대학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찌됐든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형이나 네. 학생부 종합형에서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또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교육의 영향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 그럼 논술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사교육의 영향이 뭐가 크냐.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논술 부분들이 사교의 좀 영향이 지금도 크죠. 네네. 왜냐하면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전국 대학을 따지고 보면은 한 뭐 3점 몇 %지만 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으로 하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적성은 네네. 사실 사교육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적성을 많이 어플라이 하는데 그렇죠. 그럼 뭐 인터넷 강의 잠깐 본다거나 네네. 뭐 EBS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가지고 풀어본다거나 네네. 이 정도 하는 건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은 선생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게 사교육은 적성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걸 왜 폐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논술은 사실 초등학생부터 준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입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논술 교실을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초등학교 1, 2학년 적성고사 교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중3 학생부터 없애도 그럼 중3 없앴는데 저 논술 준비했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오케이. 적성은 없애도 그런 문제제기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단순하고 공정이라는 이 두 개의 슬로건을 걸고 있는 이 대입 그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뭔가 본보기가 될 만한 대상을 찾다 보면 아까 조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라는 덕지를 붙이기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적절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보셨을 때 이제 적성이 제일 많이 받던 대학이 이제 가천대학교고 뭐 청정이설 것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뭐 한성대나 서경대, 인서울대학 안에 있었고요. 네네. 뭐 수도권에도 많고 또 지방에 있는 캠퍼스 가운데 이제 고대세종하고 홍대세종이 그렇죠. 봤었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폐지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대학 입장에 수용하면 다른 전형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형으로 결국 인원을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교과나 수능을 갈 수능을 거냐, 가거나. 학생부 교과를 갈 네네. 거냐. 교과 예, 예. 아니면 종합.
종합으로 가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합으로. 지금 이 학교들의 특성을 보면, 속성을 네, 보면 네. 종합으로 가기에는 그렇죠. 상당히 그 경쟁 환경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이게 않아요. 중하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입학사정 간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최초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합격하니까 그럼요. 계속 도망가는 그 구조, 네네. 악순환의 구조 때문에 그럼 이제 교과로 간다라는 가정에서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거나 아니하거나 네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아니. 지금도 이들 대학들은 교과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대학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네. 교과형을 지금도 어떤 대학은 교과형인데 그냥 교과로만 뽑거나 면접이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교과 100으로 뽑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안이 나오죠. 네. 수능 최저 적용이거나 네네.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안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네. 교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내신만 열심히 해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네네. 결국 이제 이런 전형 노렸던 친구들은 수능 체제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나면 네. 결국 내신에 플러스 수능까지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의 선택권 측면에서 보면 네. 네.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사실 학생부 교과 플러스 결국은 수능 체제를 자율적으로 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 체제를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깔아놓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결국은 지금 하기 선생님 저기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신에 대한 것이 올등하게 앞서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인과 관계없이 탐구 과목에서 네네. 가장 쉬운 과목을 전략적으로 네네. 선택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는 그렇죠. 사실 이 학생들이 그렇게 갈 확률이 많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이제 선택권은 보장되어 있는 늘어났어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단순성에서는 위배가 되고요. 네. 복잡해졌는데 네. 예, 중하위권 친구들 입장에서 특히 이과에서 네. 과학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 선택하면서 체제를 충족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적 수능 준비도 네,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